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 사업과 라이더 유니온이 함께하는 안전 유튜브입니다. 이 안전 유튜브 진행을 맡게 된 라이더 유니온 사무국장 김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산재 문턱을 좀 낮춰보는 실전 산재급여 신청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전에 산재보험의 개념 강의와 또 연계돼서 진행되는 강의니까요. 이전 강의 먼저 보시고 이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화면에 띄워진 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과 요양급여 소견서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재 신청을 하러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이고요. 오른쪽은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의사가 작성하는 이 환자는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소견서 양식입니다. 이렇게 한번 훑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또 이제 산재를 겪으면서 만들었던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신청을 할 때 제가 모아놨던 자료인데요. 이걸 같이 살펴보시면서 내가 사고 났을 때 이런 절차로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되겠구나 대략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가 이제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진찰을 받고 적절한 치료 조치를 받으실 텐데요. 이때 치료를 받고 나서 병원 업무과에 가시면은 이런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신청서 양식을 같이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한 3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이걸 작성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배달 라이더의 이제 출근 시간입니다. 우리 출근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직고용 사업장이 아닌 이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럴 때 출근 시간은 때에 따라 다름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수기로 좀 적어놨던 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 꼭 숫자를 적지 않아도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장 이름은 아는데 사업장 관리번호를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산재라는 거는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노동자가 다쳤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걸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좀 공식적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라는 기능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명 어디 점 어디 대행사 어디 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내가 사업자 등록번호만 알아도 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사업장 관리번호라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0이 하나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찾아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사업주가 좀 협조를 해준다. 내가 산재 신청할 거라고 했을 때 관련한 자료를 준다 하면은 그걸 받아서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위 재해와 관련해서 내가 경찰서 교통사고가 신고된 사항이 있는지 이게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확인이 돼서 산재가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119 응급 구급차를 내가 타고 갔냐 이 기록이 또 남기 때문에 이것들이 남으면 또 산재 신청이 또 원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느냐 왜냐면은 이 산재보험 외에 보험으로 받는 보험금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중복으로 이거를 좀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요양급여 처음에 신청할 때 체크리스트로 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양급여 신청서 다음에 이제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인데요. 여기는 제가 별거 안 남겨놨습니다. 이제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내가 일하다 다쳤음을 강조하시고 산재 신청할 거라고 하면은 의사가 이거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꼭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가시고 내가 일하다 다쳤음을 꼭 강조를 해주시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원무과를 통해서 제출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7일 내에 이제 원칙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좀 지연이 돼서 늦게 좀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통상 2주 정도 후에 이 요양급여, 치료비에 대한 급여를 주겠다 하는 통지서가 우편으로도 오고 이제 메시지로도 오는데요. 그러면은 이걸 받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동안 지출했던 의료비, 약값, 뭐 간병료 등등을 다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영수증을 꼼꼼히 잘 모아 놓으십시오. 이제 뭐 응급실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정형외과, 외과에 대한 영수증 이런 것들 제가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원무과 가서 이제 환급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셔야 된다. 그리고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약값이나 다른 부수적인 비용들도 산재 요양급여로 이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산재 요양급여가 확정이 되면은 산재 승인과 그리고 되게 많은 부분들이 또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병원을 옮기고 싶다거나 그리고 간병료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는 유인물을 주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해서 이후에 절차를 잘 밟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휴업급여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휴업급여라 함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가 노동력을 상실을 했고 그 기간에 대한 급여 하루에 얼마씩 이제 그 노동력 상실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재 법이 좀 개정되기 이전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70%가 아니라 나의 실보수 기준에 비례해서 받는 조금 더 현실화된 휴업급여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가 다 이제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없고요.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이 내가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기간, 산재,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이 급여를 신청을 하는데 이 중간에 보험료를 받았거나 다른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휴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진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을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하루 이틀 안에 좀 승인이 되는 편이고요. 이 휴업급여를 한번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은 어플을 통해서 이제 좀 원활하게 편안하게 좀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하실 때만 좀 이제 서면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급여 청구를 내가 1일이건 30일이건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앞에 보이시는 대로 원부 번호가 하나 이제 나올 텐데요. 이거 가지고 계속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이렇게 하루 이틀 신청 하루 이틀 뒤에 이렇게 결정 통지서가 나오고요. 한 달치 네, 주말 포함해서 한 달치를 받을 수도 있고 뭔가 누락이 생겼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하루가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쪼개서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산재 신청 회사가 해주는 거 아니냐 해서 계속 미루고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산재보험의 신청권은 노동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스스로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사업장 관리번호 알아야 하는 방법들 처음에는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셔서 내가 일하는 데 사업장 관리번호 받아서 내가 원할 때 산재 신청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아도 동의하지 않아도 산재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 근로복지공단 어플을 통해서 요즘에는 서류도 발급하고 휴업급여, 요양급여 이런 것들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어플을 설치하셔서 근로복지공단 어플입니다. 설치하셔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두면 좋을 사이트 두 가지. 아까 계속 언급드렸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그리고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는 산재 지정병원도 찾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병원도 찾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 찾을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재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 잘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산재 보상보험의 권리를 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라이더 유니온의 안전 유튜브 김지수 라이더 유니온 사무국장이었습니다.